자, 이제 EBS 수특 작문 적용 9강에 있는 두 번째 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서평에 해당이 되고요. 인생에 한 번은 자라투스트라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표제 제목이 있죠. 해서 첫 번째 표제라고 하고 먼저 좀 정리를 할게요. 표제를 제시하고 있다. 표제를 앞부분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표제가 뭐였습니까? 바로 성장과 자기 변화에 관한 철학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표제입니다. 성장과 자기 변화에 관한 철학. 자, 요 표제를 제시한 거는 인생에 한 번은 자라투스트라라고 하는 그 책에 대한 작품에 대한 나름대로 글쓴이의 평가를 제시한 거예요. 작품에 대한 글쓴이의 평가가 제시가 된 거죠. 글쓴이에 대한 평가를 요약적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표제입니다. 평가를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약적으로 제시. 표제의 내용은 성장과 자기 변화, 철학. 키워드가 그거죠. 표제에서 성장과 자기 변화, 그 다음에 철학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 키워드를 갖고서 글쓴이의 평가를 요약적으로 지금 제시한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볼까요? 첫 번째 문단. 문단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문단으로 되어 있네요. 여섯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마지막 문장을 볼까요? 에서 1문단으로 먼저 좀 들어가겠습니다. 1문단 먼저 들어가서 표제 제시 이렇게 있고요. 1문단의 첫 번째. 산다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에 대한 문제의식이죠.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을 때 추천받은 니체 책은 내게 너무 어렵고 버거운 책이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산다는 것은 무엇? 거기서부터 밑줄 들어갑시다. 산다는 것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죠. 하는가 하는 부분까지 쭉 밑줄 한번 들어갑시다. 자, 요거는 책을 읽기 전 필자가 가지고 있던 삶에 대한 문제의식이죠. 그래서 요거는 책 읽기 전 글쓴이가 삶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 글쓴이의 삶에 대한 생각 또는 의식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산다는 것,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추천받은 책이 있는데 니체의 책은 내게 너무 버거운 책이었다라고 했나요? 버거운 책. 요것도 체크 들어갑시다. 니체 책은 나에게 너무 버거운 책이었다. 자, 됐나요? 그래서 요거 차례차례 체크하겠습니다. 첫 번째, 니체 책은 나에게 너무 버거운 책이었다라고 해서 니체 책이 뭐였습니까? 바로 저기 앞에서 썼던 인생에 한 번은 자라투스트라라고 했는데 니체 책은요. 니체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입니다. 이렇게 말했다 라고 하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대한 첫인상을 제시한 거죠. 첫인상을 제시한 것이다. 다음 두 번째. 버거운 책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그 책을 읽게 된 이유예요. 제목은 한번 써줬어요. 니체 책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책에 대해서 첫인상이었고, 그리고 책을 읽게 된 이유가 제시된 이유도 좀 포함이 되어 있죠. 뭐였습니까? 책을 읽게 된 이유, 버거운 책이지만 추천을 받은 거고요. 추천받음 앞에 있는 내용 여기에다 좀 집어넣었어요. 추천받아서 책을 읽게 되었는데 쓰게 된 이유도 한번 좀 체크를 하려고 해요. 여기 말고 그 앞부분의 내용으로 좀 체크를 한 거죠.
그리고 이걸 쓴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이 서평을 쓴 이유기도 합니다. 서평을 쓴 이유가 암시되고 있어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책을 이렇게 읽어라 라고 아마 서평을 쓰게 된 것 같다 라고 보는 거죠. 책 앞부분에서 이런 것이 있었고 이렇게 읽어야 한다. 그런 좀 가이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니체 철학에 대한 해설서로 찾아 읽게 된 것이 인생에 한 번은 자라투스트라인데, 그죠? 나와 비슷한 필요를 느끼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 서평을 쓰게 되었다. 서평을 쓰게 된 이유와 관련되는 것이 바로 버거운 책이에요. 니체 책이 너무 버거운 책이니까 세 번째로 넘어가죠. 해서 세 번째로 넘어가서 인생에 한 번은 자라투스트라죠. 밑줄 들어가세요. 그것도요. 인생에 한 번은 자라투스트라. 그죠? 그럼 여기 책을 읽게 되는데 여기에서 책은 이 니체 책이 아니라 여기에다 쓸게요. 인생에 한 번은 자라투스트라. 요거죠. 요겁니다. 인생에 한 번은 자라투스트라. 요걸 쭉 밑줄 칩니다. 요거를 기점으로 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생에 한 번은 자라투스트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것이 왜 읽게 됐습니까? 버거운 책에서 화살표를 좀 합시다. 좀 길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버거운 책이 바로 인생에 한 번은 자라투스트라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책을 읽게 된 이유는 인생에 한 번은 자라투스트라 요겁니다. 인생에 한 번은 자라투스트라를 읽게 된 이유가 그죠? 추천받은 이유가 여기에 되고 지금 이 버거운 책, 이 책을 읽게 되는 건 추천을 받았는데 너무 어려워서 인생의 자라투스트라를 읽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뒤에 제목이 좀 나와 있죠? 인생에 한 번은 자라투스트라. 이거는 뭐다? 첫 번째, 니체의 책에 대한 해설서 성격이 있다. 해설서 성격. 너무 어려우니까 해설서요. 문제집, 자습서처럼, 참고서처럼. 자, 성격이고, 이 책에 담긴 내용이겠죠. 책에 담긴 내용이 결국은 어떤 내용일까요?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 그죠?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책에 담긴 내용이 바로 뭐다? 해설서다. 그래서 내용이 니체에 대한 어떤 책이라든가 정보죠. 책에 대한 어떤 가이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가이드가 좀 적절한 말이 아닌가요? 안내 역할을 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죠. 요걸로 짐작하는 거예요. 다음, 계속해서. 나와 비슷한 필요를 느끼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해서, 나와 비슷한 하는 부분이에요. 나와 비슷한. 그죠? 필요를 느끼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해서 도움까지 이렇게 좀 체크하면 이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서평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인생에 한 번은 자라투스트라 해설서 성격이 있다. 니체의 책에 대한 어떤 기초 안내에 관련된 내용이다. 그 다음에 나와 비슷한 필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서평을 쓴 표면적, 근본적 이유죠. 근본적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책이 너무 어려워서 이거를 읽기 위해서 인생에 한 번은 자라투스트라라고 하는 이 책을 읽게 됐고 거기에 책에 서평을 쓰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자신의 경험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책 읽은 경험이 있죠. 책 읽은 경험을 제시해서 경험을 통해서 서평을 쓴 이유입니다. 서평을 쓴 이유를 제시한 것이 바로 첫 번째 문단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서평을 쓴 이유를 제시한 부분. 니체 책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그 안내서인 인생 한 번은 자라투스트라를 썼고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게
주기 위해서 서평을 썼다 해서 서평을 쓴 근본적인 이유, 도움을 주기 위한 겁니다. 도움에다 별표 채워두세요. 다음 두 번째 문단으로 가죠. 이 문단. 아이고, 니체 책을 얘기하고 있었네요. 다음 두 번째 문단. 서평을 쓰게 된 이유에 이어서 자,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독일 유학 중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읽고 감명을 받아 어쩌고저쩌고 해서 마지막 문장 볼까요?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이 니체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자신이 받은 감동을 독자와 나누고 싶었다고 한다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이 글쓴이죠. 첫 번째 저자가 인생에 한 번은 자라투스트라를 집필하게 된 저자의 집필 동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집필 동기. 왜 집필을 했을까요? 감명을 받아. 그죠? 집필 동기인데, 앞부분으로 갑니다. 일단, 감명을 받았어요. 앞부분의 내용. 요약 정리를 하죠. 감명을 받아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수십 년간 니체 연구에 매진을 했다. 그래서 니체에 대해서 연구에 매진을 했다요. 앞부분 밑줄 치면 됩니다. 감명받았어요. 니체의 연구를 매진했어요. 니체의 연구를 매진했다는 그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다. 인생에 한 번은 자라투스트라를 읽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인생에 한 번은 자라투스트라를 쓴 저자는 전문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알려졌으며 초인 영혼 회귀 권력의 의지 개념을 주장하였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저자의 집필 동기가 나왔고 두 번째는 책의 요 글의 전반부에 나와 있죠. 글의 전반부에 초인 영혼에서 니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니체에 대한 설명이라고 써놓을게요. 앞부분부터 요 내용 지나서 그 중간적인 내용에서 니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니체는 독일의 문헌학자이자 철학자로서 초인 영혼, 회귀, 권력의 의지 등의 개념을 주장하였다. 그렇죠? 니체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어요. 두 번째 문단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특별히 추가적인 예시를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저자가 집필하게 된 동기는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연구에 매진했어요. 그리고 이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내가 가이드를 해주는 거죠. 서평을 쓴 작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책을 이렇게 읽어야 돼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세 번째 문단으로 갑니다. 이 책의 가장 큰 의미는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거를 좀 소제목을 좀 쓰고 갈까요? 여기 저자의 집필 동기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책? 인생에 한 번은 자라투스트라에서 인한자 이렇게 좀 줄여서 갈게요. 길면 줄이면 되잖아요. 그죠? 말하기도 부담되고 인한자. 그래서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면요. 인한자의 의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생에 한 번은 자라투스트라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문단으로 갈까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좀 일반 사람들 읽기는 어려우니까 인생의 인한자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죠. 이 책의 가장 인한자의 의의는 의의라고 얘기 직접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 바로 여기 활용한 거고요. 일반적인 독자들이 원전에 소개된 사상을 쉽고 다른 거 다 빼고 쉽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도움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치세요. 이 서평 쓴 사람도 비슷한 경험,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는데 바로 이거죠. 쉽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이것이 인생에 한 번은 자라투스트라의 의의입니다. 요게 인생에 한 번은 자라투스트라의 의의가 된다. 나는 전에 원전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경험 제시인가요? 그래서 필자의 경험 제시, 읽었던 경험 제시를 하고 있죠.
필자의 경험 제시를 했는데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자의말이라고 해야 되겠죠. 저건요. 말 줄이면 원전의 비유나 상징 등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 원전이라고 하죠. 네, 원전을 이해할 수 없어서 이해를 못한 겁니다. 여기서의 원전은 뭐라고? 여기서 원전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자의말입니다. 요건 인한자가 아니라 자의말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를 이해할 수가 없어서 네, 포기한 거죠. 원전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의말 읽기를 포기한 거죠. 네, 포기한 거예요. 결국 절반 정도 읽다가 포기하였다. 네, 포기 바로 나왔잖아요. 네, 포기 세모 치고 별표 치세요. 너무 어려워서 포기한 거예요. 그러나 이 책, 인생에 한 번은 자라투스트라죠. 그래서 세 번째, 이 책이라고 하는 대명사가 가르치는 것은 인한자인지 또는 자의말인지 체크해 봅시다. 이 책은 인생에 한 번은 자라투스트라라고 하는 인한자를 가르쳐요. 원간요. 이 책을 읽으면서 원전을 읽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었다. 원전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대요. 원전은 자의말입니다. 자의말을 이해를 못했다가 인한자, 인생에 한 번은 자라투스트라를 읽고 나서 자이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다는 얘기죠. 거미줄을 쳐놓고 라고 하는 부분이죠. 네, 타란툴라의 의미가 개인의 비상과 자아실현을 가로막는 관습을 상징한다는 것이나 해서 거미줄을 쳐놓고 하는 부분으로 넘어갑시다. 자, 거미줄을 쳐놓고 하는 이 부분부터 가로를 묶으세요. 권력의 의지에서 비롯한다는 개념 간의 연관성 등이 그것이다를 통으로 묶어서 새롭게 이해한 내용을 열거한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떤 책을 읽은 거예요? 인한자를 읽은 겁니다. 인생에 한 번은 자라투스트라를 읽은 거죠. 인한자를 읽고 네,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에요.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이거다 라고 하는 거죠. 요것이 인한자를 읽고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고요. 이것은 필자의 경험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죠. 필자의 경험이 제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 책이 어떤 내용이다. 그걸 파악하자는 게 아닙니다. 장문은.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쓰고 있고 어떤 성격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가 그걸 봐야 돼요. 이 책에서는 원전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해설과 함께 초인이지요. 네, 초인을 자아실현을 통해 도달하는 변화된 사람으로 이해 밑줄칩니다. 능력 보유자로 이해선 곤란하다 해서 초인에 관련된 거는 좀 네모칸 치세요.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확인을 해두고 가야 되죠. 알아두고 갈 필요. 초인은 하는 이 부분이에요. 초인은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사람 또 네모칸. 초인은 변화된 사람이지 특별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뭘 통해서? 인한자, 인생에 한 번은 자라투스트라를 읽고 나서. 네, 요거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요거죠. 요런 키워드들이 바로 뭐다? 요것이 인생에 한 번은 자라투스트라, 인한자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강조하는 내용, 핵심을, 엑기스를 뽑아준 거죠. 지금 인한자의 엑기스를 뽑아준 겁니다. 그래서 의의 부분, 세 번째 문단 마무리된 거예요. 다음 네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문단. 자, 네 번째 문단은 인한자에 대한 글쓴이의 평가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 한 번은 자라투스트라에 대한 글쓴이의 평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쓴이의 평가, 이 책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독자들은 퍼즐이 맞춰지는 듯이 또렷해짐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래서
퍼즐을 맞추듯이 또렷해짐 밑줄 들어가세요. 또렷해짐을 느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네, 이 평가를 비유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네,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비유적 표현으로 네, 평가를 하고 있어요. 네, 평가함. 비유적 표현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렷해진다. 니체는 인간은 누구나 삶의 의지를 갖고 태어나 자아를 실현하기 때문에 관습의 한계를 벗어나 새로운 자아로 이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자, 새로운 자아로 이행 밑줄 치세요. 두 번째 문장에서 와, 철학 내용이라 꼼꼼히 가야 되겠네요. 자, 새로운 자아로 이행. 아까 앞부분에서 변화된 사람 우리 체크했습니다. 새로운 자아로 이해. 요게 핵심 키워드가 이행이죠. 이행이네요. 이해가 아니라 이행. 자, 새로운 자아로 이행하는 것이 또 핵심이네요. 새로운 자아로 이행. 자, 새롭게 이행하는 인간.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네, 요거 밑줄 쳤습니까? 그리고 뒤에 초인이 있을 겁니다. 초인에다가 동그라미 쳐서 화살표 연결하세요. 새로운 자아로 이행하는 것이 바로 초인이다. 핵심 포커스 잡아준. 내가 생각하는 니체의 핵심 개념이다 라고 해서 초인 여기죠. 밑줄만 잘 치면 됩니다. 색깔 바꿔서 네, 니체의 네, 핵심 개념도 네, 핵심 개념이 또 밑줄 쳐줘야 되겠죠. 밑줄 쳐서 네, 별표 치고요. 초인에서 화살표. 결국 뭡니까? 니체는 새로운 자아로 행동을 해라. 새로운 자아로 변화해라.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이 책은 그죠? 저마다의 성장과 자기 변화를 긍정하라는 니체의 사상의 핵심을 여태의 책들보다 쉽게 잘 전달하고 있으며 해서 두 가지로 체크할 거예요. 자, 이 책이죠. 그래서 세 번째, 이 책 무슨 책입니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인생에 한 번은 자라투스트라 인한자죠. 이 책은 두 가지로 좀 정리를 나눠서 볼게요. 이 책은 있는 것, 네, 쉽게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쉽게 잘 전달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미 했던 얘기고, 두 번째로 네, 정리해야 될 내용이 바로 그 중간에 있는 내용. 저마다의 제 성장과 자기 변화를 긍정하는 니체 사상의 핵심을 전달했대요. 쉽게 전달해. 이 쉽게가 뭐다? 자, 성장과 자기 변화라고 되어 있네요. 네, 성장과 자기 변화 긍정. 발전적으로 변한 자기 변화에 대해서 긍정을 하는 네, 이것이 니체 사상의 핵심 개념입니다. 다시 한번 요 내용이 성장과 자기 변화를 긍정하는 것이 바로 네, 니체 사상의 핵심 개념이다라는 점. 이 점에서 나는 이 책을 높이 평가한다라고 해서 바로 요거죠. 바로 요 부분이 또 다시 한번 네, 이런 부분들이 글 쓰니까 높게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높게 평가한다라고 하는 거죠. 높게 평가. 밑줄 쳐두고 다음 마지막 문단으로 넘어갈게요. 마지막 문단 5문단입니다. 니체 책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서평을 썼어요. 인생에 한 번은 자라투스트라를 네,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를 네, 좀 전달해 주기 위해서 네, 글을 쓰게 된 거죠. 첫 출발점 책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나와 비슷하게 어렵게 느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읽어야 될지 가이드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했고요. 다음에 5문단으로 넘어갑시다. 5문단.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저자의 니체 해석을 절대시하는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이거는 네, 인생에 한 번은 네, 자라투스트라를 읽을 때 주의점이죠. 네, 읽을 때 주의할 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주의할 점이에요. 네, 주의할 점이 첫 번째 뭐라고요? 네, 절대시 해석을 네, 인한자의 해석을 절대시하는 것을 네, 절대시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음 두 번째는 뭘까요? 니체를 이해하는데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저자의 니체 해석만큼이나 저자와 다른 관점의 니체 해석 역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네, 저자와 다른 관점의 니체 해석이죠. 다른 관점에서 니체를 해석하는 것도 네,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가치 있음. 그래서 절대시하지 말라는 저거에 종속된 내용이죠. 인생이 저마다 자기 도달 과정이란 니체 말대로 독자들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의 상에 맞도록 니체를 해석하도록 노력해라 해서 자신의 관점에서 니체를 해석하도록 노력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주의할 점은 뭐다? 가장 핵심은 저 인생에 한 번은 자라투스트라의 해석을 절대시하지 마라. 요거죠. 요게 핵심이고요. 나머지는 네, 다른 관점도 가치가 있어. 그리고 네, 나름대로 해석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한 번은 자라투스트라의 책의 활용법. 그죠?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얼만큼 어려운지 네, 그런 설명과 함께 이 책을 쓰게 된 이유, 동기를 제시하고 있죠. 활용법까지. 자, 마무리하겠습니다.